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11일, 1111, 예, 빼빼로데이 축하? 예, 오늘, 11월 11일 화요일,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쭉쭉 올라왔나 봐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제, 내일, 빼빼로데이 아니야?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먼저 반영하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그냥 얘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가 되고 움직이는 변화다라는 쪽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동안 뭐 조정의 핑계로 좀 쳐졌던 우리 저희 종목들, 저희 섹터 종목들도 같이 힘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시장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단번에 돌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하게 들어갔고 단봉, 보통 봉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강하게 들어왔고 어느 정도 끌어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갭이 난 부분들 있죠. 요거를 이제 얼만큼 채우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냥 오늘은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안착이 빠르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게 되면 여기서 또 저항받다가 또 요즘에 가장 큰 화두 셧다운 뭐 좀 어렵다며 그러면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번 또 접었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운이냐 셧다운 관련된 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상원에서 연결해서 하원까지 가서 이렇게 주르륵 해서 잘 통과가 될 수가 있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반발하더라고요.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게 그렇죠. 한쪽 양쪽이 모두가 다 만족하는 결과 나오긴 어려운데 그런 쪽에서 일단 23,500 여기를 안착해서 위로 가느냐 아니면 또 버거워서 살짝 다시 눌리고 가느냐 뭐 이런 쪽들이 이번 주에 가장 큰 관건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도 좋겠지만 근데 미국 시장은 한번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면 그 다음부터 뭔가 조금 좀 자정 자격이 나오면서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동양들은 보면서 그래도 시장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흔들릴 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 쪽에서 살아가는지 이게 또 앞으로 체크해야 될 요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또 내용들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변화를 봤을 때 일단 매크로 지표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달러는 살짝 약하고 금리는 살짝 더 플러스고 그런 쪽에서 그냥 관망 심리가 좀 강한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한 1,456원, 60원대는 좀 심했지라고 해서 살짝 그러고 있는데 요거는 또 달러 동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과가 돼서 달러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약세로 가기 시작해야 원화가 움직이겠죠. 그런 변화 봐야 될 것 같고 가상화폐는 조금 다시 움직이더니 좀 정체기로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가상화폐가 가장 약해요. 어떻게 느낌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 반응이 좀 세고 거기다가 원자재 이쪽들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everything 랠리가 펼치는데 그 중에서 가상화폐 쪽들은 거기까지 온도가 좀 못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셧다운 끝나고 금리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런 기조가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애써 생각하는 모습들인데 일단은 저희가 약한 거는 뭐 모멘텀 생길 때까지 뭐 준비는 하는데 거기다 그렇다고 뭐 계속 그쪽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유가 상승 살짝 했고 가스도 요즘에 뭐 가스 쪽이 좀 강해요. 그런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금이 2.7%, 은 4.7%, 구리 2.9% 이런 쪽들이 다시 모멘텀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강하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고 그러면은 통화 가치는 떨어질 거고 그러면 거기서 과거에는 가상화폐를 많이 봤었는데 그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런 그 광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자재 쪽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야간 선물은 어제 0.9%대 상승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얼만큼 강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제 미국 시장이 만약에 2%대 보여주다가 한 1%대로 끝났다. 저희는 선반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반영이게 되면 또 여기 박스권 그래가지고 요 정도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멈추고 다시 또 확인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0.9% 1%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한 4,110선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할 거냐면 요 걸로 그대로 따지게 되면 여기서 시작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딱 정확하게
4110, 25, 요 정도쯤에서 그때 갭이 만들어진 상황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우리도 채우는 쪽으로 나올 겁니다. 채우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때 만약에 이때 저가가 4117, 그날 시가가 4123, 그러니까 4123이네요. 4120, 얘가 중요하겠네요. 거기를 시작은 하는데, 시작하고 눈치 딱 봤더니 제대로 뭐 푸시가 들어오는 게 없고, 그렇다 그러면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또 환율은 지금 아까 보셨던 조건 쪽에서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워낙 강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좀 막 자극을 시킬 만한 요인들은 좀 아니죠, 아직까지는요.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겠느냐. 어제 같은 날도 반등을 하는데, 선물은 매수하는데 현물은 여전히 매도 기조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안 했으니까 오늘 다시 미안해 오늘 다시 한번 살게 라고 하면서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그거를 체크를 해야겠죠. 외국인들의 동향 두 가지를 봤을 때 환율은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4120선을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탁 전환시켜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오늘도 그런데 장 오전 쪽에는 막 시도하다가 오후쯤 가니까 괜히 좀 그런데 라고 하면서 약간 또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오늘은 전략 후강으로 오후까지 계속 강할지 아니면 정강 후양으로 나올지. 근데 지금 동향 봐서는 일단 이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바로 돌파해서 그냥 아무 리 없어 쭉쭉 가기에는 조금 더 확인할 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큰 축은 그렇겠죠. 아마 일단 한국 지금 현재 증시에는 반도체가 중심일 거고, 반도체 없이는 지금 가도 지수가 못 가요, 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반도체가 얼마큼 내가 잘 준비하고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또 금융 쪽이죠. 금융과 지주, 이게 어제부터 부각을 딱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쪽도 정부의 입김과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지금 12월 2일까지, 아직 이게 또 12월 달 초까지 정기국회에서 지금 정부 예산안 관련된 쪽들 통과와 함께 이번에 상법개 정안들을 같이 통과할 데드라인 쪽으로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쪽까지 해서 배당 분리과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거의 25%대로 통과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대감을 얼마큼 채우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또 부자 감세를 외치는 또 이제 강경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제 진모 선생님들 이런 분들 가끔 이제 와서 초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긴 하죠. 거기다 하다 못해 이제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까지 왜 이렇게 밉상으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한 당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열렬한, 아니면 또 좀 우리 당의 색깔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죠.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뭐 대다수의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정통이 그쪽이다, 우리 당의 색깔은 그쪽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하나의 지금 또 이제 목소리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물론 이제 저희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무조건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목소리도 그런 목소리도 있구나.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런 목소리도 있구나 라는 쪽으로 또 생각을 그냥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서 그래도 지금은 정부의 그거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기조가 반도체, IT 쪽과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중심이 가면서 요쪽들이 하나의 또 주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과거에 뭐 조방 원전 뭐 이쪽으로 막 갔던 게 요게 힘이 살짝 좀 약해지고 요쪽에 또 부각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설비 이쪽들도 단기 이번에 조정 나오면서 바닥은 확인했지만, 과거처럼 어떤 탄력적으로 해서 신고가를 막 끌고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겠느냐, 이게 가느냐 요게 가느냐 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1번, 2번 쪽에서 지금 시즌과 분위기를 봐서는 금융 지주 쪽이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흐름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단 불멸,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올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하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와 또 시장의 색깔, 이것도 한번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종목들과 흐름들 한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좀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셧다운이
이제 또 상원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제 표결 들어가고 그게 이제 하원 내려가고 확인되게 되면 이제 대통령 이제 서명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오바마 케어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얼만큼 저희 어제 좀 집중적으로 봤죠. 예, 저희 파워 시험 미리 보는 파워 시험에서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일단 얼만큼 세액 공제 여부와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그런데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아니 어디다가 오바마를 들이밀어 지금 이러면서 이름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쪽들이 아마 12월 달에 재표결 쪽으로 나서 일단 그때 조금 더 해보고 지금 급한 거부터 해결하자라는 쪽에서 이번에 셧다운의 연장까지 생각하면 1월 30일 이쪽까지 연장으로 이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내년 또 1월 달 가서 또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요거는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급반등하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해요. 예. 잘 가다가 뭐 이게 틀어막았던 거 다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고가가 난다? 이런 모습들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바라볼 거는 이게 그래서 미국 정치가 그래. 여기서 생각하면 끝이겠죠. 이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표들이 쭉 나올 거예요. 경제 지표들이 좀 한두 달 동안 못 나왔던 것들, 대표적으로 CPI, 물가 쪽들이 그럴 거고, 거기다가 고용 쪽들도 원래 두 개 정도 10월 초와 11월 초 두 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또 불안감이 더 큰 거죠.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더 답답해요. 이런 느낌 쪽에서, 이런 게 확인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연준들의 반응들, 그러니까 즉, 물가는 더 이상 강하게 못 올라갔고, 고용은 생각보다 막 좋아지는 게 나오지 않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플랫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악화된 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선 아이고 12월 달 금리 인하하겠네 라는 쪽들이죠. 근데 12월이 왜 중요하냐면 12월 1일 날 QT가 종료가 되고 그래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쪽들이 없다라고 하는 쪽에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기대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표 발표되는 것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는 거죠.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1인당 2,000달러 최소네요, 최소. 예. 그래서 관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관세를 통해서 수조 달러 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부여졌다. 외국들이 이제 우리한테 관세를 내서 우리는 부여졌다. 그거를 국민들과 나눌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면 뉴스를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지금 지지율이 많이 꺾여 있습니다. 38% 37%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꺾여 있다 보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돈을 그냥 살포하려고 하는 이게 공화당이 쓰던 과거 전략이긴 아니긴 하겠지만 과거 사례 보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아니면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는 다른 거 없다. 그냥 돈을 직접 주는 게 최고다. 한쪽에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1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번은 관세에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를 대법원이 이제 심리가 들어갔는데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여론전을 좀 펼쳐야겠다. 관세를 받아서 우리가 뭐 갖다 쓰는 거 아니라 결국에는 다 쓸 거 쓰고 우리가 이렇게 부재됐다 보니까 너희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돈 드립니다 라고 하는 여론전이죠.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라 여론전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전략 이런 거 되게 잘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그렇게 부유해졌는지 재정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GDP를 가지고 따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큰 오류가 있죠. GDP는 나라는 성장하는데 나는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는 그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거는 아닐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성장하는 좋아지는 거 보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행정부는 그거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돈이 지급되게 되면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소비 심리 지수가 확 빠졌던 거 이거를 단적으로 돌리키는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오라 한쪽에서 시장에선 또
환호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 소비주들 이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바닥권에서 너덜너덜한 상태인데 이게 변화를 이끌어서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기폭제가 만약에 시행되게 되면 그래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 임의용 화장품, 라면 이런 것들한테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거의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인들은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쇼핑 시즌인데 반응도 못 돼요.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정도쯤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젠순왕 선생님은 또 TSMC 체육대회 가서 명랑운동회 가을 명랑운동회 2025 운동회 거기 가서 또 회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SMC는 거의 우리랑 뭐 한 몸이다 라는 쪽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가족이다 패밀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얘기했던 것들 수요가 매우 강력한데 이거는 최근에 했던 얘기들 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뭐 그때와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 그렇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중국 관련된 쪽들이 풀리나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은 엔비디아 입장으로는 중국을 제로로 하고 계산되는 실적입니다. 근데 거기다 중국이 약간 변화가 나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은 완전히 배가가 탁 터나게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저 중동 쪽으로 좀 돌려서 물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상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까지 돌아선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겠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뭐 엔비디아는 지금같이 뭐 정체되거나 하락할 때는 계속 또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고 TSMC 10월 매출이 16.5% 전년 대비입니다. 여전히 레벨업된 실적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뭐 이제 이거는 뭐 여전히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라는 쪽이고 TSMC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시장은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일단 종목들로 가보게 되면 일단 약간 빅테크 기업들과 대형주들이 좀 강했다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그렇다고 뭐 중소형 테마 쪽들이 안 간 건 아닌데 거기서 그래도 분위기는 주도는 이쪽으로 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 뭐 TSMC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6%가 올라갔어요. 네, 또 신고가죠. 그러면 우리도 PR 이제 거의 20,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PR 선행 PR로 27배, 8배 이 정도쯤 되는데 그거 따라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내년 PR이 5배, 6배죠. 그러면 30배짜리와 6배짜리 4배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 하이닉스 6530 300만 원이 미국 시장에 있었으면은 300만 원짜리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들은 반도체 지수 3%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가장 또 눈여겨보는 거는 이쪽이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샌디스크 아니 실적 발표하고 또 11%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샌디스크의 이 SSD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이거 생각하시면 그럼 누가 1위인지 아세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1위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자리 숫자에서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률로 보게 되면 가장 탑 최근 들어서 3개월 사이 5배 난다 그래요. 이런 쪽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저 큰형님들 어차피 이거는 뭘로 짓습니까? 낸드로 지어요. 이게 벽돌이 낸드라고 하게 되면 집 짓는 게 ESSD 그러면 그 핵심은 누가 만드는데 쭉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거 하는데 다 왜 완성된 이런 것만 올라가고 승질 나네 뭐 이런 느낌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미국 기업이고 미국에서 또 이것도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산해서 나와서 딱 된 회사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스토리지, ESSD 이런 메모리 쪽들은 지금 핫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인텔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요. 이런 쪽들 나오고 있고 여전히 지금 좀 저희 AI 시대에 우리가 메모리를 너무 무시했다라는 쪽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고 또 어제 보니까 몇몇 또 반도체 소부장 쪽들 좀 출렁거렸었죠. 그래서 좀 약하다라고 하는데
대덕 뭐 지판 쪽에서는 또 대덕전자는 강하고 심텍은 또 약하고 예, 그런 쪽이 나오는데 실적이 갈랐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대전 가보시죠. 예, 제 의견은 여전히 기판에 대해서는 아직 볼 게 많다라는 쪽들입니다. 어제 같은 날 아 이거 안 돼 그래서 손절한 사람과 어제 같은 날 예, 다시 이건 기회다 그래서 더 늘린 사람들이 왜 제가 저를 치죠? 예, 늘린 사람들의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 격차는 확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아이고 손절했는데 저점이네. 그런데 사놨더니 아이고 그때 안 샀으면 좀 어떡할 뻔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변화가 다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화이팅! 반도체 소부장도 화이팅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쪽에서 테슬라는 예, 또 올라가고 3년 만에 판매량 최저치 이런 것도 거의 상관 안 해요. 그냥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예, FSD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당장 보여지는 팩트보다 앞으로 기대감이 주가를 끌고 있다. 완전히 테슬라의 예, 약간 모델이죠. 예,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는 뭐 요즘 탄산리트 가격들 급등하다 보니까 앨범을 강세. 우리는 요즘 이거 전혀 적용을 못 받더라고. 어제 같은 경우 이차전지 강하게 들어가지 않는데 네, 그래도 이차전지 쪽은 ESS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핵심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ESS 부품 쪽에서 시가제까지 강한 그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아마 내년 가게 되면 이제 ES 부품 관련된 쪽에서 조단위 매출을 그러니까 기대라는 얘기는 수주를 그만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얼만큼 수주받은 게 연결돼서 실적이 나올 것이냐 그거 기대하는 회사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가보시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알파벳 올라갔고요. 또 메타 살아나는 모습들이고 애플은 강보합권, 아마존 상승. 약간 빅테크 쪽에서 과거 다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이 강했고 한 0.5%대 많이 오르면 이렇게 강보합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시작을 좀 주도하는 느낌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데 중국 관련된 쪽들은 조금 좀 위축돼 있네요. 그렇게 뭐 썩 재밌는 모습들이 아니고 지금 광군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앞두고 좀 약했다는 쪽들이 눈에 띄는데요. 샤오펑이 요즘에 또 많이 눈길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AI 데이 나오기 시작하고 얘기들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예 시작해서 그냥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CLS라는 회사가 상장하고 또 급락이 나왔네요. 지금은 전기차 쪽들은 아마 다음 전략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공급 초과 그래서 약간 넘쳐나는 전기차를 이걸 어떻게 잘 소화를 시킬 거냐 아마 시장 점유율은 거의 친환경차 쪽에서 중국이 거의 50%대가 넘어 60%대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표치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포화된 상황 쪽에서 다음 전략들은 어떤 기술 그래서 전기차가 그렇게 잘 안착이 되게 되면 이걸로 활용해서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모빌리티의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다음에 핵심이겠죠. 그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팔란티어 예 지금이 또 강하게 들어왔고 지금 마이클 벌이 청산했을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급등하고 있고 예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쪽은 좀 잠잠했네요 어제요.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양자 컴퓨팅은 또 제자리 못 잡고 또 약하다라는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1레일이 4.5%대 노브노 디스크보다 좀 강한 모습들이 좀 확인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메세라가 또 한 14% 빠졌네요. 예 그거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대부분의 헬스케어 쪽들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11이 혼자만 올라간 게 가장 크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시장이 강한데 제약바이오 쪽들이 뭐 제 느낌으로는 올릭스 하나 빼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 약간 좀 이번 시장에서 동참을 못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 뭐 호재 대기하는 것들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계속 갖고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그 정도로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내용들 뉴스와 관련된 쪽들 한번 좀 체크해보고 또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죠. 지금 와 소비심리지수가 50% 들어갔어요.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 이때가 언제냐면
그거죠. 코로나 국면들이죠. 그때만큼이나 급하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아, 요 과자 요거 맛있는데, 예. 아, 저거 먹으면 살찌죠. 예.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그러면 거의 바닥권까지 왔으니까 돌아가는 모멘텀이 뭐냐? 라는 쪽들을 좀 보셔야겠죠. 그게 정부의 뭐 셧다운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쭉 이어질 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살아난다. 그러면 바닥을 찍은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 그러면 저희 소비주들도 약간 모멘텀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터날 수 있지 않을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얘기들 반도체 쪽들 외국인 물량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이번에 한 달 사이에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집중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럼 10월 달부터 한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보다 가격이 올랐느냐? 올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올랐으면 됐죠. 그런 쪽에서 지금 개인들이 잘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뭐 개인이 사면은 빠지고 외국인들이 막 팔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올라가서 저 위에서 나오는 변화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 쪽에서는 저는 뭐 잘하고 계신다. 예, 화이팅, 화이팅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는요. 그리고 또 보여줄 게 많은 때는 주가가 미리 올랐지만 그 다음을 생각한다. 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또 실적 돌아올 그쪽까지 보셔야죠. 소부장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었죠. 갤럭시 S26에 자체 브랜드 엑시노스가 탑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전 모델이 탑재가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긴 하겠지만 요게 탑재되기 시작하게 되면 자신감이 붙는다. 왜냐면 이게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내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레퍼런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수율을 이렇게 잘 잡았어요. 라고 하는 목표 수율 한 60%? 예, 요 정도 50% 60% 요 50% 넘어가서 이렇게만 잡는 아마 하게 되면 3나노에서 2나노로 넘어가겠죠. 이런 쪽들만 보여준다게 시작하게 되면 그래 잠깐만 해서 변화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선점한 쪽들이 일단 테슬라와 저희가 들어가죠. 그럼 테슬라는 여기가 XAI 이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여기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이 여기랑 손잡고 되면 그러면 나머지 쪽 그러면 경쟁사 업체들이 이거 테슬라의 한 축인데 그걸 가지고 또 삼성전자가 나머지 경쟁사를 물량을 받기가 좀 쉽겠느냐라는 쪽도 나오는데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럼 TSMC는요? 근데 물론 TSMC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다 해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몰린다고 하더라도 같은 논리를 보게 되면 경쟁보다 급하고 싸고 좋은 쪽으로 파운드리가 맞춰준다 그러면 테슬라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나머지는 에이징으로 들어왔을 때 칩들은 오히려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파운드리 영향력은 계속 또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플러스 여기 쪽은 들어가는데 그래도 울트라 쪽은 아직까지 퀄컴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울트라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삼성 파운드리도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강했던 쪽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반도체 IT 이쪽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뭐가 끌 것이냐 했을 때 금융 지주사가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좀 볼 시기다. 하는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증권주 중심의 금융주 전 선호하고 있고 거기다 지주사 쪽들도 좀 덜 본 게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셔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타이어는 완전 당했어요. 네, 이렇게 한국타이어테크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거 뭐 그렇다고 지금 쫓아가서 살 수도 없고 예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어떻게 탈출할까 그거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 잘 나왔다 한쪽에서 자동차 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봐야겠다 한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좀 수그러지는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한번 플레이 할까라는 쪽으로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온실가스 쪽입니다. 온실가스 쪽은 또 정부가 목표치를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쪽으로 좀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효율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좀 관건이죠. 그래서 온실가스 쪽은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큼 가능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주도적인 섹터의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쪽들에서 그냥 일단은 이거는 그냥 뭐 테마 정도쯤으로만 보시는 게 맞겠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이고 나머지도 봤을 때 사모펀드 보게 되면 거의 또 이쪽으로 집중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들, 이수페타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기판 쪽 들어오죠. 거기다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 물산, KB금융 이런 거, SK 들어오고 SK스퀘어, 중간 지주사 쪽들이 종목들이 좀 들어오죠. 이런 것들도 그들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더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일단 또 그래서 다른 거보다 오전은 이제 시도를 들어갔는데 오후에 약했지만 안 되겠죠. 그래서 4120 저 갭 넣은 자리까지 그냥 훅 해서 안착할 수 있을지를 보시면서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또 수렴 이렇게 저점 고점 낮아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거 탈피해서 그냥 이거 뭐 눈치 보지 말고 가자라고 시장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야 좀 쉬어 기다려봐 좀 미국장 확인해야지 라고 나올 수 있을지를 체크하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럴 땐요. 그래서 돌파한다라고 가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뭐 좀 덤덤하게 그리고 또 잘 준비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이럴 때는 아시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